자, 오늘은 한자의 부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의 부수는 총 214자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부수의 명칭을 다 외우기란 힘들겠지요. 그렇지만 대개 한자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사각형 중에서 맨 위에 머리에 뭔가 이고 있으면 그게 부수고, 오른쪽에 뭔가 붙어 있으면 그게 부수고, 또 왼쪽에 붙어 있으면 그게 부수고, 밑에 받친 게 있으면 그게 부수예요. 그걸 가지고 찾는 것인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름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있는 것처럼 옆에 붙어 있어요. 왼쪽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부수예요.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람인 부수가 있지요. 옆에 보면은 글자를 보면 사람인 옆에 나무목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는 큰 나무 밑에 사람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큰 나무 밑에 그늘 내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쉴 휴자가 되는 거지. 그 다음 글자는 뭘까요? 사람인 옆에 말씀원이 있지요. 사람이 하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믿을 수 있게끔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믿을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글자는 뭔가요? 사람이 산에 있어요. 뭘 상징할까요? 사람이 신선이 돼서 산속에 가 있는 모습이에요. 신선선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인 변에 개견자가 있어요. 사람 옆에 개가 납작 엎드려 있는 모습이지. 그래서 거기서 엎드릴 복자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변에 있는 것은 물수변, 이런 글자가 있죠. 이 물수변이 들어간 한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에 가면 무수히 많은 강줄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 이름에 해당되는 모든 그 강들의 이름, 그 물들의 이름을 들어간 글자를 물수변에 넣었어요. 대표적인 것 보시면 물강자가 있고, 물하자가 있고, 맑을 청자가 있고, 바다 해자가 있지요. 그렇죠? 자, 두 번째로 방에 해당되는 부수가 있어요. 방은 아까는 왼쪽 부분에 있었는데 이번엔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둥구럴방. 둥구럴방이라고 해요. 옆에 있는 게. 그래서 바를 정자 옆에 둥구럴방이 붙은 것이 정치할 때 쓰는 정사 정자지요. 또 여기 이 자기 기자, 몸 기자 옆에 둥구럴방이 붙이면 자기가 고치는 거, 고칠 개자가 되고 놓을 방자가 됩니다. 그 다음 밑에는 또 대표적인 것이 칼도방이에요. 칼도방은 칼로 뭔가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한자들이 들어있어요. 대표적인 것은 이별별, 분별별. 분별별자도 칼로 딱 자르는 거지 뭐. 이건 옳고 이거는 틀리다 할 때. 이별별, 분별별. 그 다음에 판단할 판단할 판자도 그렇죠? 판사할 때 판자니까. 간행할 때 간자. 이로울 이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딱 자르면 나한테 이로움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을 대개 머리라고 불러요. 이거를 대표적인 것은 집면자지만은 저거를 갓머리라고 해요. 이걸 갓머리변이라고 그래요. 갓머리라고 그래요. 갓머리는 이 갓머리가 들어간 글자는 거의 지붕을 상징하는 한자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보면은 집주, 집우, 편안한, 편안한 자도 뭐예요? 집 속에 여인이 있는 거죠. 그죠? 집가, 집가자는 이 집안에 돼지를 잡아놓고 옛날에 제사를 지냈던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것이 머리에 있는 것이 초두머리지요. 초두머리는 풀과 관련된 모든 한자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4번째 보면은 발이 있죠. 발은 밑에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걸 보시면 마음심, 그죠? 그 다음에 그릇명. 그릇명자는 그릇에다 뭘 담지요. 그래서 유익할 익, 더할 익자도 담고 또 담고 하는 것이고, 성자도 이게 원래 풍성할 성자지만은 지금 일반적으로 원래는 담을 성자예요. 이게 담겨져 있는 거.
다할 진짜도 다 담은 거예요. 감. 그 다음에 마음신변 들어가는 한자를 보면 응할 응, 악할 은혜 은, 생각사 이런 글자들이 있죠. 근데 엄자는 글자의 위와 왼쪽을 둘러싼 부수예요. 그래서 집 엄자에서 이걸 엄호라고 하는데 여기 점자라든지 도자라든지 정원 정자라든지 마을 부자라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죽엄시가 있어요. 죽엄시. 이 자는 죽음에 들어간 죽음과 관련된 한자들이 다 들어있어요. 살 것자, 꼬리미자, 지복자 뭐 이렇게 돼 있지만 네, 받침도 많이 나오는 한자의 부수죠. 글자 밑에 있는 걸로 대표적인 것은 쉬엄쉬엄 갈 착자지만은 이거를 흔히 우리 책받침이라고 하죠. 책받침변이라고 그래요. 이 책받침변이 들어가 있는 한자는 본래 쉬엄쉬엄 가다라는 뜻이라서 이 한자가 들어있는 한자는 전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천천히 움직인다. 쉬엄쉬엄 간다 그런 뜻이니까. 그러다 보면 길도자는 뭐예요? 밖에 나가기만 하면 사람이 길이 아니면 갈 수가 없죠? 길도. 네, 가까울 근자, 맞이할 영자 이런 자겠죠. 그 다음에 달릴 주자, 달아날 주자 변이 있어요. 이것도 일어날 기, 날아줘 이런 글자가 있지요. 그 다음에 7번째를 보시면 몸이에요. 몸이라는 건 전부 싸고 있는 모습이겠지, 그지?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다, 전부 다 싸고 있다 해서 애운담. 근데 애운담이라고 안 하고 흔히 말하기를 큰 입구라고 하죠. 큰 입구, 입속에 들어있는 거. 곤자는 뭐예요? 곤란하다 할 때 쓰는 곤자고 나라국자고 그죠? 그 다음에 문문자 같은 경우는 뭐예요? 사람 밑으로 다니기 때문에 위만 이렇게 가리고 있죠? 문문변이에요. 그 다음에 감출해 해가지고 옆면이 터져 있는 모습이에요. 짝필자라든지 여기 짝구자라든지 이런 게 있네요. 그 다음에 단일행같이 이렇게 가운데를 비워두고 양쪽 게 두 개가 다 동시에 부수가 되는 예가 돼요. 단일행 부수예요. 다니려면 어디로 다녀? 길거리로 다니지. 길 가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술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한자 부수 중에서는 재부수예요. 이게 이 위에 머리에 인 것도 안 보이고 옆에 오른쪽에 왼쪽에 밑에 받친 게 보이지 않을 때는 자기 전체가 부수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으로 한일자라든지 날일자라든지 달월자라든지 몇선자, 나무목자, 눈목자 이런 것들이 대표 한자가 되겠네요. 그죠? 부수의 변형된 글자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을 한번 보시면 사람 인변이 본래 글자일 때는 이렇게 딱 균형이 잡히게 쓰이지만 옆에 붙을 때는 사람 인변 이렇게 변합니다. 그죠? 네, 물수자도 원래는 이 글자인데 변으로 쓰일 때는 삼수변 또는 물수변에서 이렇게 세 개 점 찍은 것처럼 변하죠. 마음심자도 원래 밑에 쓸 때거나 아니면 본이 있을 때 이렇게 쓰지만 옆에 붙을 때는 신방변 해가지고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손수자도 이게 손수자는 이렇게 쓰지만 본래는 이 붓수로 변하면 재방변 해갖고 옆에 붙을 때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고을읍자가 들어간 한자는 주로 어느 지명 이름이라든지 이렇게 성씨라든지 이럴 때 많이 쓰는 한자인데 이 자도 원래 고을읍자는 이렇게 붙어서 우부방, 오른쪽에 붙어서 우부방이라고 해요. 그런가 하면 언덕 부자도 이게 주로 땅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한자들인데 이건 또 왼쪽에 붙어서 왼좌에서 좌부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고기육 달월이라고 하는데 고기육자가 고기육 이것이 붓수로 변할 때는 달월 이렇게 바뀌는데 이럴 때는 우편을 보시거나 자전을 보시면 고기육 달월변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앞에 나와서
날일자 다음에 달월이 있어서 그때는 하늘에 떠 있는 달과 관련된 한자들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고기육달월변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고기육달월은 우리 신체와 관련된 모든 한자가 다 거기에 들어있어요. 근데 한자에서 달월변이 들어간 한자 중 한 80% 정도는 거의 우리 신체와 관련된 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달월변을 찾는 것보다는 우리 신체 육달월변을 찾는 것이 빠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칼도자도 옆에 이렇게 변해가지고 칼도방이라고 불러요. 네, 풀초자도 본래는 이렇게 쓰는데 풀초자의 본래 뜻은 풀잎이 이렇게 싹이 돋아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위에 초두머리 이렇게 하겠는데 이렇게 변하죠. 그 다음에 착자도 쉬엄쉬엄 갈 착자라고 아까 했는데 이것이 책받침변으로 바뀌어요. 책받침변이 들어간 한자는 천천히 이동한다, 움직인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개견자가 들어가 있는 이것은 개사슴 녹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뀌는데 이자가 들어가 있는 그 한자들은 거의 네 발로 걸어 다니는 짐승들의 명칭을 나타낼 때 개사슴 녹변을 써요. 그 다음에 불화는 연화발이라서 이게 뭐예요? 아궁이가 이렇게 있으면 아궁이에서 불이 타다가 남은 불찌꺼기가 이렇게 4개 남아있는 모습이 있죠? 그렇게 변해서 불수가 들어갈 때는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오드변자는 주로 우리 의복과 관련된 한자들이 다 들어있죠. 오드변은 이렇게 해서 점이 2개가 있어요. 요거와 비슷한 걸로 보일시가 있는데 보일시는 요 옆에 점이 하나만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늙을로자도 밑에 있는 요 비수라고 하는데 요 비수가 빠진 걸로 늙을로 이렇게 해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절자인데 이거는 병부절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찾기 어려운 부수를 한번 좀 잠깐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거리 가짜인데 이거는 단일행 가운데를 뺀 양쪽에 있는 것이 다 부수예요. 찾기가 어렵겠죠? 그 다음에 이 궁구할 궁자도 위에 있는 요게 이제 구멍혈이라고 하는데 요것이 부수가 돼요. 돌아갈 귀자는 귀가 돌아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중에는 그치게 되겠죠? 그래서 그칠지가 부수가 됩니다. 울명자는 입구자가 아니라 이게 새조가 부수예요. 새들이 우는 것이 울명자예요. 그 다음에 서로상자는 옆에 있는 이 눈목자가 상자인데 왜 그렇게 나왔냐면 서로상자라는 의미보다는 관상을 본다 할 때 상자에서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이을승자는 이게 손수변에서 나온 글자예요. 업자는 밑에 나무목변이 부수고 세조자는 자기가 부수지요? 세조 부수예요. 나올 출자는 이게 밑에 이렇게 위 터진 거죠? 그것이 부수가 될 것 같고 갈 것자는 밑에 있는 거 이걸 삼각형처럼 이거를 마늘모라고 해요. 마늘모가 부수예요. 오래일 구자는 어딜까요? 위에 있는 하나 이렇게 삐침 또는 삐침별이라고 해요. 미칠급자는 사실은 이렇게 보이지만은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서 또 우자가 들어가 있어요. 또 우자가 부스예요. 막을 빵자는 옆에 이거 분명히 이거죠. 그 다음에 장사하다 상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입구가 부스예요. 불시자는 옆에 불견이고요. 까마귀 오자는 세주자와 비슷하지만 이거는 까마귀는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밑에 있는 점점점 불 연화발이 부스예요. 찾기 어려운 글자요. 술주자는 이게 삼수변인 것 같지만 실제는 옆에 있는 요것이 부스가 된다는 거. 화할화자도 입구자가 부스예요. 곡식곡자는 곡식 중에 대표가 벼지요. 벼화가 부스고 고울군자는 당연히 이거죠. 오른쪽에 붙었으니까 오른 우부방이 되겠네요. 올레자는 이게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인자가 부스예요. 가풀포자는 흑토 위에 있는 이것이
갚을 고자고, 탈승자는 역시 위에 삐침이 부수예요. 이것도 아까 올레자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실은 위에 삐침이 부수예요. 책상 한자는 책상은 뭘로 만들어졌나요? 나무로 만들어졌지요. 그래서 나무목이 부수예요. 그 다음에 제방변은 손수고 이를지자는 본인이 부수예요. 대표적으로 제부수인 한자는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높을 고자가 자기가 부수예요. 그 다음에 골짜기 곡, 콩두, 늙을로, 말마, 쌀미, 안일비, 코비, 바람풍, 거물흙, 붉을적, 세조, 기와와, 빛색, 이를지, 먹을식, 스스로자, 긴장, 발족, 그 다음에 새벽신, 새벽신이 아니고 이게 지지, 천간과 지지할 때 지지 신자네, 그죠? 생신할 때 신자고요. 갈행, 단일행, 그 다음에 볼견, 견줄비, 신하신, 향기향, 날비, 뼈골, 북고 이런 한자들은 제부스 한자니까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